안녕하세요. 엄마 치과위생사 수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충치 예방 반장 치과위생사 이미애입니다.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현장의 생생정보만 치과의생사 김유미입니다. 안녕하세요. 평생 직장 육아맘 치과의생사 양보영입니다. 오늘의 치과위생사 수다는요, 아마 어머님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구강관리의 실전편인데요. 신생아 구강 방법부터 유아 구강 방법까지 우리의 노하우들을 알려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방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방은 어느 시점부터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언제부터 아이들 구강관리를 해주셨나요? 저는 산후조리원에서부터 했어요. 가제손수건을 두 번째 손가락 하나에 돌돌돌 말아서 물에 적신 뒤에 입천장, 볼, 잇몸, 혀 순으로 닦아주었고요. 제가 해보니까 제 손가락이 아이 입안에 들어가 있는데 가장 유연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신생아들 굉장히 작잖아요. 맞아요. 네. 너무 작죠? 그래서 떨어뜨릴까봐 굉장히 무서움에 떨었었는데요. 아이를 관리해줘야 되는 엄마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두려움을 극복했답니다. 간혹 엄마들이 물어봐요. 수학과에 갔더니 아이가 6개월이 될 때까지는 입안을 닦지 말아라 라고 한대요. 그래서 정말 안 닦아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닦아야 합니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해요. 가제손수건으로 닦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어떤 가제손수건을 써야 되나요? 어떻게 삶아야 되나요? 어떤 세제를 써야 하나요? 정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사실 어렵지 않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세세하게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데 사실 단순해요. 집에 가제손수건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텐데 그거 삶아서 쓰시잖아요. 그 중에 하나 쓰시면 돼요. 세제는 유화세제로 쓰시거나 젖병세제로 세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치아가 난 아이들은 꼭 칫솔로 치아를 닦아주시는 게 중요하죠. 치아가 있는 곳은 칫솔로, 치아가 없는 곳은 가제손수건으로 쓱 하고 닦아주시면 돼요. 이때 아이를 무릎에 눕혀서 닦아주시면 잘 닦아주실 수 있어요. 만약 치약을 사용하게 되면 아이들은 스스로 뱉을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꼭 가제손수건으로 쓱 닦아주세요. 칫솔로 이 닦는 것에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칫솔을 자주 노출시켜주고 놀이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칫솔형 치발기가 있어요. 이게 목구멍으로 쑥 들어가지 않도록 쪽쪽이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치발기로 아이들에게 많이 노출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우유병을 물고 자는데 그대로 둬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이때요, 아이들 빠는 모습을 한번 보시면 아이들 계속 이렇게 빠는 것이 아니고 이 우유병에서 우유가 똑똑똑똑 떨어졌을 때 입안이 이렇게 보따리 주머니가 돼요. 그래서 똑똑똑 떨어지는 우유가 입안에 가득 찼을 때 그때 한 번에 꿀꺽 하고 마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치아는 우유에 계속 노출이 되는 거예요. 담가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스나 요구르트를 또 우유병에 담아서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치아 전체가 충치가 생기는 우유병 우식증에 걸리기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잠잘 때 우유병을 물리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에요. 우유병을 물려서 재우시면 아이가 충치가 생길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꼭 우유병을 물고 자는 습관을 고쳐주셔야 돼요. 처음부터 우유병을 물려 재우는 습관을 고치기 어려우시다면 보리차로 대신하여 차근차근 습관을 고쳐주시는 게 좋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치아를 잘 닦는 것, 잘 관리하는 방법을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잘 관리하냐? 저는 바로 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똥 넣고 닦으세요? 아니면 똥 닦고 똥 넣으세요? 네, 답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말씀 안 드려도 다 알겠죠. 바로 칫솔질하는 시기도 바로 똑같아요. 먹고 나서 닦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먹고 닦고, 점심 먹고 닦고, 저녁 먹고 닦거나 잠자기 전에는 꼭 닦아줘야 하는 거예요. 그쵸? 먹고 나서 닦는다가 가장 중요하죠.
특히 저녁 먹고 닦거나 잠자기 전에 칫솔질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잠자는 동안에는 침 분비가 적어지고 세균이 잘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잠자기 전에 칫솔질을 꼭 해주셔야 돼요. 칫솔질 횟수도 궁금하시죠? 흔히 칫솔질하면 333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2017년 국왕보건의 날 보건복지부에서는 하루에 2번 이상 닦자고 했어요. 그런데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하루 3번을 닦자고 하는 나라는 몇 없어요. 여기에서 2번 이상 닦자고 하는데 눈여겨봐야 해요. 어른들은 하루에 2번 이상 닦으면 되지만 아이들은 이야기가 달라지죠. 아기들 처음 태어났을 때 손톱 어떤 걸로 깎아주셨어요? 가위로 깎잖아요. 네, 가위로 깎는 이유는 아이들의 손톱이 처음에는 비닐같이 얇아서 가위로 깎아주죠. 그러다가 성장하면서 손톱이 단단해지면 그때는 손톱깎이로 깎으셨을 거예요. 이처럼 치아는 처음에는 굉장히 무른데 시간이 지나고 성장하면서 치아가 단단해지죠. 그래서 치아가 단단해지는 중학생까지는 하루에 3번 이상 닦아줘야 해요. 그래서 가방에 치약과 칫솔을 가지고 다니면서 먹고 나서 닦아줘야 하고 잠자기 전에 닦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맞아요. 그런데 이를 잘 닦으려면 칫솔을 자기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칫솔을 고를 때 주의해야 할 것은 강도와 크기인데요. 너무 부드러운 것보다는 중간 정도의 강도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칫솔 크기는 보통 어금니에 2개에서 2개 반을 덮는 정도의 크기가 적당한데 저희가 마트 가서 살 때 일일이 다 케이스를 벗겨볼 수 없잖아요. 없지요. 네, 그래서 팁을 드리면 검지손가락의 첫 번째 한 마디 정도의 크기로 고르시면 돼요. 맞아요. 나에게 맞는 칫솔의 크기와 강도를 고르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제 칫솔을 골랐으니까 한번 치약을 한번 짜보도록 할까요? 네, 잘 닦아서 충치를 예방하려면 불소 치약을 사용하셔야 돼요. 충치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까맣지 않아요. 처음엔 백무처럼 하얗게 보이는 충치가 점점 진행이 돼서 까맣게 되는 거죠. 적절한 농도의 불소 치약을 사용하시면 더 심해지지 않게 멈추게 할 수도 있지만 그대로 두면 충치로 진행되죠. 불소를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주면요. 불소는 치아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불소는 먹는 불소와 바르는 불소가 있는데요. 이 먹는 불소는 뼛속에서 치아가 형성됐을 때 먹어주는 거고요. 그럼 단단한 치아가 나와요. 그리고 바르는 불소는 2가지가 있어요. 전문가가 바르는 방법과 가정에서 우리가 바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전문가가 바르는 불소는 치과로 가시면 되고요. 가정에서 활용하는 방법은 바로 불소 치약이죠. 이 가정에서 불소 치약을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불소 치약을 사용하면 25%의 충치 예방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칫솔 오케이, 치약 오케이. 그러면 대망으로 바로 칫솔질하는 방법이겠네요. 그런데 칫솔질 방법은 사람마다 손 동작 능력이 다 다르고 구강 상태도 다르고 치열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다 얘기하긴 어렵죠. 그래서 아이들 구강 방법은요, 구애받지 말고 꼼꼼하게 닦아라를 목표로 두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도 원칙이 있죠. 우리가 바닥을 쓸 때 어때요? 막힌 곳이 있고 뚫린 곳이 있으면 막힌 곳에서 뚫린 곳을 쓸잖아요. 마찬가지로 입안에도 막혀있는 잇몸과 뚫려있는 치아 공간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혀있는 곳에 잇몸에서 치아를 닦아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꼼꼼하게 잘 닦아줘야 하고요. 씹는 곳을 보면 굉장히 울퉁불퉁해요. 그래서 여기를 짧게 여러 번 닦아줘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칫솔로 한 번 쓱 지나가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한 번씩 닦을 때마다 10번씩 닦는다고 생각하고 꼼꼼하게 겹쳐서 닦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 치아가 사이가 벌어져서 음식물이 많이 낀다 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치아는요 이미 처음에 나올 때부터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치아가 유치가 나오는 것을 보면 위로 올라갈 때 뚱뚱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크기는 정해져 있고 위로만 쑥
올라가죠. 그래서 유치가 나올 때 이미 영구치 자리를 생각하고 나오기 때문에 치아가 약간 듬성듬성 틈이 좀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 그 틈으로 음식물이 좀 많이 껴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충치가 생기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치아 사이사이를 치실로 사용해서 매번 닦아줘야 하는 거죠. 치실 중요하죠.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아이들을 부모님 무릎에 눕혀주세요. 부모님이 전체적으로 치아를 보시면서 닦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플라그는 24시간이 지나면 칫솔질로 제거가 안 돼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꼭 부모님이 신경 써서 닦아주시는 게 중요하죠. 유아들이 치아를 닦고 나면 이 칫솔을 깨끗하게 칫솔 털부터 손잡이까지 깨끗하게 세척해서 보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맞아요. 그런데 아이들 칫솔을 보면 치약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칫솔을 닦을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칫솔 머리를요, 여기 칫솔 털을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그리고 물기를 끝까지 잘 털어서 칫솔 머리가 위에 가도록 꽂아주시면 돼요. 이때는 칫솔 머리가 가족끼리라도 붙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런데 간혹 부모님들이 그럼 이 칫솔 어떻게 소독해야 돼요? 굉장히 어려워들 하시는데요. 그냥 햇볕이 잘 들 때 일광 소독을 해주시면 해결하실 수 있어요. 보통 성인들은 2개월에서 3개월에 한 번씩 교환을 해주면 되는데 아이들의 경우는 좀 다르죠. 아이들의 칫솔은 칫솔 털이 굉장히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를 닦고 나면 칫솔에 음식물 찌꺼기가 많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치약에 잔여물도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한 달에 한 번씩 교체해 주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또 아이들은 칫솔질을 하다 보면 너무 세게 닦거나 또는 잘근잘근 씹어서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교체해 주셔야 됩니다. 충치로부터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부모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거 오늘 많이 느끼셨죠? 오늘부터는요, 아이들과 함께 칫솔질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엄마 치과 위생사의 수다였습니다. 안녕!